안녕하십니까. 군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려는 것은요, 공부법 그 책자들 한 100권? 글쎄요, 이제 100권 중에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법 이야기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로 동화쌤이 생각하는 공부법에 대한 고민들이 무엇인지 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요, 이 제곤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목이 곧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목 위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고민을 담아서 책을 써야 되는데요. 그냥 뭐 공부법 책자를 위한 책자를 써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하우와 경험들을 실적으로 개인의 경험을 담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개인이 공부를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이걸 따라서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제는 특히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은 다른 공부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 뭉뚱그려서 써놨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상중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써진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써있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있다. 그럼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럼 지름길을 가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려면 공부 자체가 아니라 공부법 자체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종합 안내서나 평가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법을 한 3000페이지 정도 썼는데요. 지인들이 이걸 300페이지로 줄이지 않으면 사보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 카페에만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 파일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부법이든 아이들이든 공부에 대해서 연구하느라고 한 10년간 매일 한 3-4쪽씩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공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쓰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가. 자, 공부를 스스로 혼자 하기는 쉽죠. 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필요 없이 본인이 이해하는 것들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렇게 감을 잡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 그러니까 한 15년을 아이들을 가르친 이후에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동화쌤은 공신은 아니죠. 공부의 신이라고, 감히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는 의미는 있는데요. 어쨌든 공부의 달인이나 공신이란 말이 범람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공부의 신일 수 있지만 이 공부의 신이 가르치는 신, 교사의 신으로 또 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분명 많이 아는 사람이 잘 가르치지만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 천재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천재는 인간적인데 신은 인간이 아니죠. 자, 공부법의 달인이 되라고 권하고, 근데 공부법의 공부법이 달인이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공부법만 달인이 되는 경우도 생기죠. 자, 어쨌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신도 얘기하고 롤모델도 얘기하고 공부의 달인도 얘기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맞습니다. 자, 공부법을 공부하면서 공부법 책을 공부하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공부는 방법에 이기 전에 양입니다. 양. 많이 하고 이 양이 질적인 변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부법이 필요한데요. 이제 공부법을 하면 이 질만 추구하는 경우에 양이 적어서 이 질적인 변화를 실질적으로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로 달았는데요. 1, 각주 1, 2, 3 이렇게 보시면 1대 공신, 공부의 달인의 공신 이렇게 공부의 달인들의 공부법
달인들의 공부법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공부 천재.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공부 천재인데 이 천재가 아닌 내가 이걸 따라서 할 수 있을까? 다 달인. 달인은커녕 그냥 어느 정도 그 공부를 거부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잘한다는 소리 정도만 들었으면 좋겠다. 공부의 왕도. 그쵸? 왕도. 달인들이 말하는 과목별의 공부법. 일반인들에 맞춰서 분명히 얘기를 해줬겠죠. 필요한 것들도 얘기하고. 자, 이거를 공부법을 아는 것과 이걸 아는 것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쓸 수 있으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하고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이 필요한데, 이 연습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과 자습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려면 이 주도하려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주도가 아니라 자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자습을 시키죠. 자습 강요를 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도 쉽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자기주도 학습만을 통해서 사교육도 하고 가르쳤다고 저는 이제 나름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은 왜 봐? 이런 걸로 손가락을 왜 봐?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책을 한번 500권 정도를 만들어서 아이 그 돌잔치 때 나눠줬는데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가르쳤더니 이 공부법인 이 손가락만 보는 학생도 많습니다. 새카맣게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부법이 아니라 공부 자체, 실천하는 것 자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법은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이 없어도 손바닥으로, 그 다음에 팔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법칙을 깨달아도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의 법칙 자체를 아는 것일 뿐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로 내 아이는 1등이 목표가 아니다. 어쨌든 공신도 아니고 1등도 목표가 아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최고의 상황, 최고의 모습만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위 1%의 공부법 이걸 따라한다면 그 전에 아주 하위권의 공부법, 중위권의 공부법, 상위권의 공부법을 통해서 1%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또 상위 1%의 공부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공부법, 대통령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흥미 위주로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게 너무 공부법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의 공부를 지배하는 21가지 원칙 이렇게 하면 일반화 시키려고 노력한 거겠고, 자, 1등하는 아이의 공부법은 다르다. 1등의 목표가 아니면 이걸 이룰 수가 없겠고, 학원을 끊고 사교육이 없는 우리 아이, 그러면 학원을 끊고 사교육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교육 없이 학원을 끊고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줬어야 되죠. 한 방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공부. 그러면 동호 반복일 수도 있는데, 동호 스타 21명의 자기주도 학습의 특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스타를 따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상적이냐? 라는 건 또 몰라요. 대통령의 공부. 스터디 코드나 예를 들어서 강성태 씨 방송을 보면 노력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맞는 것도 많고요.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하려면 개별적 상담을 하라고 하겠죠. 세분화해서 하면 개별적 상담을 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거를 집대성에서 뭔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월드 클래스로 공부하고 가장 뭐 이런 제목이 더 끌리네요.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 그럼 합격을 위주로 최대한 기본적인 점수를 맞추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볼 때 어떤 공부법도 1등, 90점, 100점이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렇게 60점 안에 들어가는 공부법 빠르게 효율적으로. 글쎄요, 그쵸? 아이의 성적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보통 아이의 성적은 엄마가 잘못하고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대치동 엄마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상위 1%도 필요 없고, 그죠? 보통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엄마 탓으로 하기에는, 그죠? 공부가 병인 것처럼 치료를 받고 싶거나, 공부법을 몰라서 공부합니다. 꼭, 어른 탓, 학생 탓이냐? 부모 탓이냐? 세상 탓이냐? 공부에 대한 접근을 좀 소프트하게, 누구 탓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 학습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제도 준비해야 되고 특목고도 대비해야 되고 정보를 찾고 정보를 많이 하는 돼지 엄마, 초보 엄마, 고수 엄마, 돼지 엄마로 나뉘고 서로 정보 안 나눠주고 하기도 하죠. 글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꽉 잡아줘. 초등 때 좀 도와주긴 해야죠. 그래서 엄마가 전략가라고. 왜요? 설득하기 쉽잖아요, 애들보다. 돈은 엄마가 내니까. 엄마가 매니저다. 그래. 그럼 사업하기 쉽다는 거죠. 자, 엄마가 매니저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알아야 된다. 애가 이거 안 된다. 근데 니 못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해줄게. 돈 내라. 이런 거 좋죠. 상위 1% 엄마들 얘기는 일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기적을 꿈꾸면서 공부하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명 중에서 한 명, 기적. 그게 공부법인가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편한 그런 내용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하겠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하다는 거죠. 열심히 앉아라. 엉덩이로 공부하고, 그쵸? 손으로 공부하고, 눈으로 공부하고, 가슴으로 공부하고, 영혼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특이하죠? 수학 내신 50등급이 서울대를 가려면 얼마나 갑자기 노력을 많이 해야 됐습니까? 이런 의지를 낼 수 있으면 공부법 안 가르쳐도 잘하겠죠. 자, 아이들의 유형 성격에 따라서 공부 클리닉. 맞습니다. 성격이나 자질이나 자기가 해온 공부의 스타일에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러 가지로 하면 혼란스러워하죠. 이렇게 빙빙빙빙 돌죠. 시간은 한정되고 해야 될 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코스를 찾게 되는 것이겠죠. 초등 엄마 90%, 엄마의 몫이다. 좀 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 정도면. 초등교육 엄마의 몫, 책만 빌려다 주셨으면 엄마 몫 다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입학사정관제 전략, 내신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입학사정관제 가는 학생들이 몇 명 될까요? 반 안에서 전체에서 한 명? 이런 건 전략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자, 맞춤형 특목고 공부법, 그쵸? 상위 한 10%, 3%, 10% 학생들의 공부법인데 일상적이지 않죠. 여기까지도. 명문대를 준비하는 중학생, 이것도 일상적이지 않죠. 근데 왜 일상적인 게 이렇게 판치냐? 그렇죠. 이렇게 고급화 전략, 샘플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나가겠죠. 자, 어쨌든 초조엄만 모르는 고수 엄마들의 공부법, 참 고수 엄마들, 이게 고수의 정체가 뭘까요? 초보 엄마들한테 몇 가지 팁이라도 이렇게 전달돼서 초보 엄마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지켜서 몰라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아내랑 통화했습니다. 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이유를 못 찾는 거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할 상황이 아닌 거고,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조금 모르기도 하죠.
근데 방법이 모른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안정된 상황. 좀 예민하죠. 심리적인 상황, 장소적인 상황, 시간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거를 해나갔을 때의 순차적인 그 단계적인 상황. 어쨌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아프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병자도 아닌데. 하지만 뭐 직장인이나 나이니 들어서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최강의 공부법을 찾기도 하죠. 실제로 뭐 통합인재, 통섭, 융섭인재를 만들 때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몰입도 해야 되고 아니면 분산도 해야 되고 나누어서 해도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뭐 변화하기를 바라겠죠. 자, 공부가 가장 쉬웠다. 사회생활이 어렵죠. 더. 그럼 공부가 사회생활보다는 쉬울 수 있는데 공부 자체는 쉬운데 잘하기는 쉽지 않죠. 특별한 사람이 잘하니까 더 쉬웠다. 잘할 수 있으니까 쉬웠다고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수학 성적에 따라서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게 좀 슬프긴 합니다. 그래. 몰입해서 공부해본 경험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방학 캠프 12시간 캠프를 해보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학생이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즐겁게 공부합니다. 상황이 만들어지면 힘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잠깐 하다가 중단하고 그 재미를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성취감도 그렇고. 그렇죠. 공부 못하는 병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병이다. 병이다. 그렇죠. 병이 아니다. 생각하면 병이 아니고. 30살 직장인은 공부법 배우고 늦어서도 다시 공부법을 배우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공부법이겠죠. 30대 공부의 기술은 그러면 직장인의 공부의 기술은 학생들과 다른가 해서 이제 쳐다봤는데 같습니다. 최강의 공부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 맞는 최강의 공부법이 있죠. 그걸 맞춰서 그걸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연습하는 걸 지켜봐야 되고 연습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 아이의 데이터도 다 모아야 되고 그 학습한 기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경험해본 사람이 그걸 진단을 해주면서 그 아이가 더 편하고 더 맞고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급할 때는 뭐 쉽지 않죠. 스스로에게 시행착오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새로운 통섭 인재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스마트, 항상 있었던 스마트, 전략적인 방법들 얘기하겠고 그러면 자기가 내가 기뻐하겠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 공부를 하면 즐겁겠고 공부도 뭐 쉬울 수도 있고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공부가 재능이 있으셨던 거죠. 이분도. 근데 그렇습니다. 공부의 목표가 대입해야 되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이 맞죠. 뭐 사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쵸. 근데 대입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부 현실적인 목표는 대입입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하루 공부법, 가용량의 공부법 보면 막 굉장합니다. 오늘의 공부법, 15일 공부법, 30일 공부법, 1년 공부법, 뭐 30분 깨어있는 30분을 주자 민상을 겁니다. 1분 공부법, 답답한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봉도 올리고 연봉 올리는 공부법 뭐 이렇게 시간 관리하고 효율성 있죠. 결국은 공부법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따라할 수 있을까요? 뭘 따라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꼭지점은 대학 수능이죠. 그래서 이분 거도 재밌게 읽었는데 하루 공부법 본인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의 차이죠. 뭐 재밌다 안 재밌다 차이는. 자, 내신 수능상은 이것도 이제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잘 썼습니다. 차라리 이런 개인의 경험을 쓰는 게 더 편하게 나랑 비교해 객관적으로 기준으로 하나로 일관되게 써 있으니까 일관성이 마음에 드는 거죠. 오늘 공부하고 15일 공부하고 30일 공부하고 자기 전 30분 공부하고 1일 30분 공부하고 머리가 좋아하는 1분 공부법이고 보세요. 시간 단위로 다 시간의 효율성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제입니다. 공부법이. 그죠?
그래서 뭐 이분도 1인 기업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썼는데 이게 진짜 공부다 어른이 돼서. 그렇죠? 진짜 공부요? 언제나 하죠. 누구나. 어른만이 아니라. 연봉 10배 올리는 공부법. 그렇죠. 궁금하면 봐야 되는데. 공부를 통째롭게 들은 통공법. 나만의 리듬을 찾아라. 그러면 나만의 리듬을 찾으려면 자기 기록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기록을 스스로 분석해야 되고 그러면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커야 되는데 쉽지 않죠. 공부법 사전에서 구경수탐 논술 고등 공부법이 기본적인 틀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공부법 책자 중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학생의 화려한 공부 노트 딱 보면 나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시간 많이 걸리죠. 이걸 언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어떻고 이런 건 다 생략이 돼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세밀한 부분을 짰을 때 불가능한 사람이라 실천하기 힘든 사람도 더 많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 개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각주로 다는 것들은 전부 다 공부법 제목을 연결해서 글로 쓴 건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삶을 풍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스칸디나 공부법, 선진국의 핀란드 공부법, 유대인 공부법을 보면 인간 자체를 키우고 외연을 키우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키타이언 보고서도 그렇고 이렇게 세계인들의 공부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계기. 작심삼일이라고 3일씩 매일 작심해도 되는데 작은 목표, 이유가 되게 사소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는데 비법이나 왕도 만화 그린다. 또 한번 보실까요? 노트 필기 1등급 쉽지 않습니다. 1등급 공부법 다 쫓아 한다고 1등급 되는 것도 아니고 노트만 유의달리 잘 쓰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학생도 있고 서울대 합격생 100인이 아니라 보통 총대 학생 100인의 노트 정리법 이런 게 나왔을 때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고3 수능 100점 올리기 특이한 게 240점 저도 올려준 적이 있는데요. 245점 240점 넘게 한 달 30일에 100점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있는데 끄집어내주는 것 뿐이죠. 끄집어내는 거고 1점 좋게 해서 얘가 버릴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계획상으로 이렇게 써진다고 분석 누가 하나요? 전문가가 기준 누가 생각나요? 적당하게 전문가가 계획 전략 본인이 쉽지 않습니다. 실천 본인이 하겠죠. 그런 다음에 평가하고 피드백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절을 하겠죠. 타점 공부법. 실수 차단하면 무조건 실수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가 있으면 여기에 맥주고 이게 거품이 이렇게 끼는데 이 거품을 다 없애야 진짜 손맛이 나오는 것처럼 실수를 없애기 시작을 하면 진짜 공부의 맛을 알기 시작하고 실수를 없애기 시작하면 점수가 없이고 실수만 올려도 점수를 올렸죠. 근데 올린 게 아니죠. 보니까 찾은 거죠. 실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경쟁하는 것 그런 장소입니다. 인문학 통찰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내 삶의 기초도 다져줘야 되고 그쵸. 네,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지만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 취향차별도 줘야 되고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리면서 커야 되고 유대인처럼 서로 그 민족도 생각하고 그 판단도 해나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기적을 수업 종이 울리지 않는 교실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자율성에 의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동기에 집착해서 동기에 착안해서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써준 거죠. 왕도 없다고 요령은 있다. 맞습니다. 요령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 요령이 기억법과 속도법을 중심으로 썼죠. 본인도 저절로 책을 10,000권 읽으면 속도법이 저절로 됩니다. 10,000권. 그 책을 많이 읽는데 기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10,000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억법도 훈련에 의해서 늘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법도 많이 뭐 뇌를 쓰면 저절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한다. 누구나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학교에 가서 야자 끝나는 10시까지 누구나 앉아 있습니다. 졸건 어떻다. 하루만이라도 공부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절실함이 있거나 뭐 도끼가 있는 학생이 도끼라는 거 공부에 대한 도끼 뭐 할 게 진짜 않아요. 뭐 공부에 대한 도끼 필요한데 이걸 못 갖는 학생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도끼 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도끼를 낼 수 있는 학생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쵸?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질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암기와 이해를 뭐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해가 먼저냐 암기 먼저냐 닭이냐 알이냐 이런 점이 똑같죠. 한 과목을 공부하는 걸 터득하고 필기 메모법도 터득하고 그쵸? 습관도 기르고 그쵸? 그래서 열정을 가져야 돼. 기술이 아니라 열정이다. 그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볼까요? 만화로 나와서 읽어본 거고요. 성적 급상승의 비밀 드뭅니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비밀이 더 좋겠는데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그쵸? 이게 절실함을 표현한 거고 하버드로 가나 뭐 특이한 거죠. 이렇게. 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책임을 질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는 건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애가 막 흥분해서 옵니다. 공부법 강의를 듣고 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그 다음엔 제가 다 동아쌤이 책임져야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그 뒷받침은 제가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머지 그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적죠. 수천 년 동안 시행한 자녀 교육의 비밀. 그러면 이렇게 일상화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공부법의 공통적인 비밀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해가 먼저다. 이해, 중등 수준 이해. 그쵸? 초등 때도 그렇고 중등 때도 그렇고 폭넓게 이해하면 좋죠. 암기해갖고 시험의 결과를 내는데 고등 때에서 충분하니까. 초등 성적 전략이다. 암기 부클력. 뭐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암기하는 게 전략인가? 암기 방법이 하나고 대나무 학습법. 그래서 이렇게 학습법의 이름을 딱 이렇게 재미있게 딱 져서 했는데 뭐 이 전습과과 분수법에 대한 거는 훌륭했습니다. 네. 자, 메모가 초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기 전에 체크법과 질문법. 질문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체크와 질문과 답변. 질문할 수 있으면 그다음 스스로 답변을 찾고 거기다 피드백으로 부족한 부분을 또 질문하고 답변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혼자 스스로 공부 다 하죠. 그래서 공부는 지식 아니라 습관이다. 뭐 학습을 봤을 때 단순해야 1등 한다. 1등. 기술이 아니라 열정이다. 뭐 여러 가지를 엮어서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상황마다 입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상황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그걸 변형해서 자신의 것과 맞출 수 있는 디테일한 본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본인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습관을 막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장단점을 써나가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부법을 이렇게 설계하고 해당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면 좋겠다. 카테고리를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은 자습이 아닙니다. 자습만 한다고 자기주도 학습은 되는 거 아니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 스스로 했다. 스스로 목표치도 있고 뭐도 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그것이 스스로인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인터넷 강의도 하고 듣고
인터넷 강의 듣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인터넷 강의 잘 듣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듣고, 학교 수업도 인터넷 강의랑 하면 이제 인터넷 강의도 이제 맘먹게 아이들이 잘 활용합니다. 뭐 책도 필요하고, 막 교단에서의 경험을 적은 공부법 책자가 좀 더 적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일상적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더 써졌으면 좋겠는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의 공부법을 찾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찾아갈까요? 스스로 공부를 해가는 거를 다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해서 그게 누적이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만 개선, 그 다음 주에도 조금만 개선, 조금씩 이렇게 개선해가는 거 가장 바라는데요. 그래서 학습 누적을 쓰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학습 스스로가 변한 거, 학습 누적 기록부 자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잠순의 공부법도 유명하죠. 저희 집은 인균입니다. 인균, 인훈회. 송간의 공부법. 이분도 있어서 저도 손가락 한번 읽어봤고요. 자, 공부법이 다 다릅니다. 학습 방법도, 과목의 특성도 다 다릅니다. 과목별 학습법도 다 사람도 다르고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정리도 좀 덜 돼 있습니다. 공부법 사전을 그러니까 공부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공부법 연구회 같은 거 만들어서 사전처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인강학습 잘하는 아이 좋죠. 디톡스 공부법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의 교당 경험도 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거 꼭 더 많이 내주세요. 꼭 집게 공부법, 꼭 집게, 쪽 집게, 성적 향상 포인트 코칭. 진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꼭 집게 공부법, 포인트 코칭. 그렇죠. 너무 제약을 안 하고 그 흐름에서 필요한 것들. 진짜 공부 스타일이다. 3만 명의 학습 동기를 받은 16만 3만 명, 7년간. 저게 20년 동안 공부법, 아니죠? 25년 동안 공부법 연구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는 공신이 아니라 좀 모자라서. 좀 부족합니다, 확실히. 2년 전에야 어선풀에 이게 한 바퀴 회전해서, 이제 가르치는 게 뭔지 알겠다 조금 알겠고, 두 번째 돌고 있습니다. 이게 25년 걸렸네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의 왕도, 공부의 달인 7인. 달인. 그쵸. 하나하나 사랑으로 이 달인들을, 공부의 달인인데, 이 전달의 달인도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공부 잘하고 싶으면 혼자 해라. 그것도 맞죠. 혼자 하는 게 맞죠. 혼자 하는데, 참고도 삼겠죠. 영어 공부법. 이렇게 잘하는 공부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 과목에서. 읽을 필요 있죠. 이제 송간의 공부법. 교수님이시겠죠. 송씨. 근데, 가족을 가르치면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다른 아이를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가정의 분위기와 이 가정의 분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녀를 180도 바꾸는 맞춤형 공부법. 자녀를 180도 바꾸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꿨네요. 그럼 다른 사람이 됐네요. 무섭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거네요. 맞춤형 공부법. 맞춰주는데 저는 180도는 안 바꾸고 이렇게 가더네. 이렇게 꺾어져서. 그래서 삥 돌으면 결국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까지는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180도를 바꾸는 이 각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찾아볼 만은 하네요. 자, 공부법 자체만으로는 자체만 학습하게 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 기준들을 완성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의 속도를 빨리 해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이 시간당 효율성입니다. 인생에서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왜? 시간 자체가 주어진 양에 비해서, 그쵸? 시간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속도 문제고요. 공부법의 일반 원리 단순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몇 개 안 되는 걸로 추세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법은 공부법이 아니다. 그걸 왜 썼죠? 공부법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못하는 것이 공부법이 잘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간단하잖아요. 근데 공부법이 잘못됐다. 많이 하면 저절로 질로 넘어간다니까요. 양적인 충실은 질로 넘어간다니까요. 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질적으로. 공부법, 마음의 공부, 이게 공이거든요. 장공, 만들공, 부, 지아비, 부. 지아비를 만든다. 한자를 쉽게 쓰는데, 유교시대에 쓴 거니까, 공부. 생각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도 공부법에 일적으로 쓰는데, 삶의 자체를 배우죠. 선택지 1, 2, 3, 4, 5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인간의 순간적인 수많은 선택의 연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선택을 잘하는 법, 정보를 활용해서 라는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삶의 자세, 삶의 기술을 배우죠. 선택 잘하게. 버리고 선택하죠. 어쩌면 정해진 공부법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다 잘된 방법이 공부법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지도 몰라요. 조언을 기다려 듣기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쨌든 학년마다 공부법 진화하고 학년마다 공부법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의 만점 공부법과 고등학생 만점 공부법은 달라요. 양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초등 과목별 스터디 공부법 이렇게 그쵸, 공부법이 됐는데 초등들도 이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6배속 속도 단기화승과래라 16배속 좋습니다. 16배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를 봐야 되고, 천재 교수의 단순하대요. 단순하니까 단순한 게 뭔지 복잡한 거 하고 비교해서 같은 공부법 다른 성적 같은 공부법이 아니죠. 분명히 같은 공부법 아니기 때문에 다르죠. 카이스트의 공부법, 카이스트 가라이들은 뭐라 그러는데 따라서 할 수 있으려나? 선인들, 무려 선인들의 공부법. 선인들 했을 때 신선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옛사람들의 공부법. 그물망, 마인드맵. 최연소 퀴즈형은 대단하죠. 이런 사람의 공부법이면 공부 자체가 3일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일 재밌고요. 그 다음에 공부겠네요. 가르치면서 배우니까, 아이들 보면서. 삶이 그렇구나. 사람이 저렇구나. 생각이란 저렇구나. 여러 아이들을 보는데, 여러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구나.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얼마나 신비할지 모릅니다. 12명 서울대생이 공개한 서울대 리얼 초등 공부법. 어이구, 초등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대단하네요. 자, 시기가 아니면 때를 놓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데, 늦은 시기에도 이제 공부하죠. 평생 공부니까. 그러니까 평생 시기별 공부법. 이렇게 다시 이제 만들어야죠. 어쨌든 공부에 보이지 않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이게 공부의 근간이 되는데 굉장히 큰 근간이 되죠. 체육 같은 경우, 신체 같은 경우는 공부와 밀접하고, 미술 같은 거 했을 때 그 감각, 그러니까 음악을 했을 때 그 안정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공부법을 되게 많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줄일 줄 아셔야 됩니다. 버릴 줄 알고. 내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개씩만 고치셔도 2년이면 그 아이 공부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한 달에 한 개만 해줘요. 거의 공부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기초학습 실행해야 되고요. 그쵸?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체크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순환하고 사이클로 개선하는 거, 누적표를 쓰고 개선하는 걸 만들어야죠. 개선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공부한 걸 학습 누적 기록부에서 써놓는 걸 이렇게 일주일로 하고, 이게 30분씩 해갖고 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 먼저 기록을 해야지. 이렇게 기록을 그래야 이 기록을 바탕으로 계획도 짤 수 있고 본인의 맞는 거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슬프네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60일까지를 해야 되고 5가지를 적용시켜야 되고 공부도 할 게 너무 많네요. 알지 못하면 뒤떨어진다. 이렇게 겁난
공부법 알지 못하면 뒤떨어진다. 17세에 이제 생각이 성립이 되기 시작하니까 대반전을 꿈꾸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공부법이네. 네, 어쨌든 신체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의 공부를 방해 마라. 그쵸? 이제 그냥 혼자 나도 성장할 수 있는데 이걸 쭉 뽑은 거 빨리 성장하라고 쭉 뽑으면 뿌리가 좀 뜨죠. 그럼 뿌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안 큽니다. 공부하는 습관 10살 되게 끝내라. 그러더니 점점점 가더니 태교 공부법 이렇게 나오겠죠. 단순한 게 뭐 삼색 볼펜 세 가지로 써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화된 모색을 하다가 나온 거겠고,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꿈을 이루는 공부법. 그쵸? 글쎄요, 아이들한테 인생을 펼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공부법.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한 달에 한 개 정도만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에 맞지 않는 공부법은 저런 공부법도 있지만 지금 네가 하는 걸로 충분해 라고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체력 운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되니까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앉아서 기본적인 숙제하고 기본적인 읽기하고 많이 읽으면 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읽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정리해서 쓰기도 하고, 써서 암기할 거 생기면 암기하고 그러니까 암기했는지 확인하느라고 문제 풀고 다 누구나 알잖아요. 문제 푸는데 문제 풀고.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연습이 되면서 이걸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효율성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10페이지나 이렇게 주절주절 제가 떠들었냐면요, 공부법 보면서 너무 저런 공부법이 있대 이렇게 이리희비 하지 마시려고 그 한마디 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의 공신도 아니고 전교 1등일 수도 있는데 전교 1등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가 흥미가 있어서 막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에 목매여서 나는 공부법을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법을 알려준다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애가 그걸 따라해가지고 완벽하게 공부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법이 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조금씩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개선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것을 기록만 하더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녀가 하고 있는 공부법에서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들만 조금씩 개선하게 하면 또 어떤 걸 시도해보게 되면 이걸 버리면 결국은 좋은 쪽으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자산이 돼서 이 찾아가는 과정 때문에 일을 잘합니다. 나중에 공부 자체가 아니라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을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공부법 책자 100권으로 살펴본 공부에 대한 동아쌤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